9월 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권발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전국적으로 8,208개 학교에서 등교 수업이 이뤄지지 못하며 연일 등교 불발 최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특히 유치원을 포함해 일부 고3을 제외한 초중고 전체가 전면 원격 수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코로나19 발발 이후 원격 수업이 두 학기째를 맞고 있는 건데 일선에선 여전히 혼선과 혼란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 로투데이는 초중고 원격 수업 얘기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격 수업 관련해 아직도 적지 않는 혼선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교사들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점심시간 끝 무렵 평소 같으면 학생들로 생기가 넘쳤을 학교 운동장이 휑하니 썰렁합니다. 학생들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차장도 정문도 벤치도 학교 밖은 물론 학교 내부도 어디를 들여다봐도 학생들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아 을씨년스럽기까지 합니다. 등교는 늦었지만 꿈은 이루어진다는 학교 앞에 걸린 현수막 글씨가 왠지 썰렁함과 을씨년스러움을 더해주는 듯합니다. 학생 없는 쓸쓸한 학교. 그래도 수업은 해야 해서 교사들은 썰렁한 교실에서 홀로 비대면 원격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격 수업 지침을 알리는 학교 안내방송이 왠지 쓸쓸함과 썰렁함을 더합니다. 상황에서 잡음이 들어가겠네요. 잠시만요. 지금 학교에서도 이런 자구적인 노력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필기를 이제 현실에서 못하니까 사이버상에서 할 수 있는 와콤이나 이런 부분들을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수도권발 코로나19 2차 대유행 위기로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대해 전면 원격 수업 지침을 내렸습니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이제 전격적으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발표를 했고 이게 이제 급작스럽게 또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앞서 일선 학교들은 지난 1학기에도 신천지발 1차 대유행의 여진 속에 등교 수업을 포기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 교사들도 배워본 적이 없고 매뉴얼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된 원격 수업. 초기는 난감함과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원격 수업이라는 게 처음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해본 적이 없는 거여서 뭐 유튜브에 나오는 뭐 그런 강의나 아니면 EBS 강의 이런 거 말고는 아무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매뉴얼이 없는 거죠. 원격에 대한 거는 안 배웠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일선 시도교육청들은 지난달 3월 30일 교육부가 제시한 온라인 수업 방식 지침을 담은 공문을 각 학교에 내려보내긴 했습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 단방향 학습 콘텐츠 활용 수업, 과제형 수업을 하라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쌍방향을 하라는 건지 단방향을 하라는 건지 과제를 내주고 어떻게 검사와 확인을 하라는 건지 지침 자체도 혼란스러운데 또 다른 문제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강론도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학교 단위로 학교장 재량에 따라 쉽게 말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큰 방향을 제시했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는데 아무도 해본 적이 없어 알아서 하기가 말처럼 쉽지 않았던 겁니다. 유튜브 1인 방송처럼 하라는 건지 PPT나 한글 파일을 화면에 띄우고 설명하면 되는 건지 어떻게 하라는 건지 종잡을 수가 없어 허둥대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라 모르겠다 자포자기식으로 이미 제작된 다른 교육방송 콘텐츠를 그냥 틀어주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매뉴얼이 없으니까 정말 그냥 맨땅에 헤딩?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냥 EBS 강의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냥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카메라를 세워놓고 강의 영상을 찍는다던가 아니면 이제 PPT에다가 자막 만들어 놓고 그거 하나하나씩 이제 넘기면서 목소리를 입히면서 수업하는 것도. 이에 교육부는 지난 4월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원격 교육 운영 길라잡이를 배포하며 다양한 원격 수업 플랫폼을 소개했습니다. 이학습터, EBS 온라인 클래스, 위도랑, 클래스팅, 구글 클래스룸, MS 팀즈,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구루미, 네이버 라인웍스, 줌 등이 그것입니다.
문제는 너무 많은 플랫폼들을 한꺼번에 풀어놓다 보니 혼선이 가중되며 더 어수선해진 측면이 있다는 점입니다. 위드랑이니 EBS 온라인 클래스니 네이버 밴드니 줌이니 아니면 구글의 뭐 클래스룸이라든지 뭐 이런 걸 사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다라고는 했고 그거를 또 학교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겨서 어느 게 좋은지 너네가 알아서 판단해서 하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와 관련 C 중학교 교사는 교육부에서 너무 이래라 저래라 해서 복잡하다는 말로 일선 학교 현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D 고등학교 국어교사도 일주일에 영상을 4개씩 찍어야 하는데 일단 수업 자료를 만들고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출석 체크를 하고 관리하는 등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난감했습니다. 그러면서 EBS나 인터넷 강의는 한 영상에 도와주는 인력이 많고 장비도 좋은데 우리는 그게 아니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노력을 기울이는데 결과물은 허접하다고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내비쳤습니다. 준비 기간은 되게 짧은 채로 갑자기 대뜸 온라인 수업을 하라고 하니까 나이가 솔직히 더 드신 선생님들은 IT나 이런 데에 아무래도 좀 적응하시는 게 좀 더디기도 하고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좀 많기도 해서 이런 혼란과 혼선을 줄이기 위해 교육부는 2학기를 맞아선 화상 채팅 앱 줌을 통한 학생들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및 토론 수업 방식을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현실을 잘 모르는 탁상 행정이라는 지적과 비판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매 시간마다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다 들어가서 한 4, 50명 되신 선생님들이 다 각자 이렇게 들어가서 수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전혀 준비가 현실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또 아까 이제 한 가정에 여러 자녀가 있는 경우 그 학생들도 다 기자재가 있어야 되는데 교육부에서도 권장사항으로 얘기는 했지만 이게 좀 현실 반영을 하지 못한 권고인 거죠. 코로나라는 미중유의 사태를 맞아 시작된 일선 초중고교의 비대면 원격 수업. 그동안의 혼란과 혼선, 시행착오를 토대로 점검을 통한 촘촘하고 정교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일선 초중고교의 비대면 원격 수업 관련한 학교 현장의 혼란과 혼선, 일선 교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부작용과 혼선의 가장 큰 피해자는 다름 아닌 원격 수업을 받는 학생들입니다. 당장 올해 고3들 대입은 어떡할 거냐는 걱정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장한지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비대면 원격 수업 관련해 일선 교사들이 가장 걱정하는 점은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 침해입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이 수업에 대한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실시간 피드백이 안 된다는 거. 그게 가장 온라인 클래스의 제일 문제고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학생이 수업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고 집중도 저하와 아이들이 수업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깜깜이 수업은 잘하는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들 사이 이른바 학력 격차를 더 심화시킨다는 것이 일선 교사들의 걱정입니다. 이게 과연 잘 이끌어가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학습의 격차가 너무 커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상위권 애들은 자기가 나름대로 하는 반면 중위권 애들은 더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무기력하게 터지는 경우가 많고 이런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도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을 권고하곤 있지만 코로나19라는 미중유의 사태로 워낙 창졸 간의 온라인 수업을 덜컥 시작해버려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것은 이제 현실적으로 많이 이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만큼 또 장비가 필요한 학교도 있겠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심지어는 학생이 준비가 안 된 경우도 있고 해서 실시간으로 쌍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어렵고 특히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겐 쌍방향 원격 수업 같은 말은 어떻게 보면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넷이 다
돼야 한다. 그 컴퓨터가 있어야 한다. 혹은 태블릿 기기나 뭐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있어야 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고, 또 인터넷 사용이 더 뭐 원활하게 혹은 그 요금에 제한 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이 먼저 전제가 돼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수도권 학교에서만 하더라도 뭐 기초생활수급자니 한부모 가정이니 그런 그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한테 여기에 학생부나 생활기록부에 적어낼 수 있는 활동 자체가 봉쇄된 상태. 당장 눈앞에 닥친 고3 대입은 어떻게 대응할지도 걱정입니다. 대입 제도가 이렇게 뭐 변하지도 않았고, 수능 일정도 저희가 온라인 수업을 한 달 가량 뭐 계약을 온라인 계약 4월 9일부터 하긴 했는데, 그 한 달여간의 공백을 수능 뭐 한 2주 정도 미뤄온 걸로 다 보상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도 애들 좀 혼란스러운데, 아무래도 지금 고3 같은 경우에는 입시에 있어서 재수생들한테 절대 불리할 것 같긴 하고.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와 학력 격차 심화도 문제지만 원격 수업이 계속되면서 교사들도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등교 수업 때보다 학생 관리가 최소한 몇 배는 더 어려워졌다고 호소합니다. 아침에 업무가 일단은 아이들을 전화로 깨우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 아이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날 들어야 될 강의에 대해서 이제 공지를 해주시고, 하지만 또 안 듣는 학생들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안 듣는 학생들을 또 이제 계속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들어라 계속 전화하는.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교는 콜센터, 교사들은 콜센터 직원이 된 것 같다는 자조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주로 이제 아이들과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뭐 콜센터가 맞는 것 같네요. 네. 네. 주로 안 받죠. 근데 애들이 안 받으면은 이제 학부모한테까지 전화를 하죠. 아이가 연락이 안 되는데 오늘까지 이 강의를 들어야 하니 지도 부탁드립니다. 학부모랑 통화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콜센터입니다. 학교와 교사, 학생들을 모두 어렵게 하고 있는 비대면 온라인 원격 수업. 교육부는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1학년도 교육부 예산 편성 관련 원격 수업 운영 지원과 학습 안전망 강화에 교육 예산을 우선적으로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앞선 리포트 말미에서 교육부가 원격 수업 운영 지원과 학습 안전망 강화에서 내년도 교육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2021년도 교육부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이 내용은 유지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교육부가 추가 경정 예산을 포함해 올해 교육부 예산 75조 7,317억 원보다 6,015억 원 증액된 76조 3,332억 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침체로 세금이 덜 거치면서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이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공격적인 교육 예산 편성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온라인 기반 교육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 사업에 487억 원을 투입합니다. 해당 사업은 기존의 서책형 교과서 대신 전자책이나 디지털 교과서 등 다양한 온라인 교과서를 기반으로 학습 모형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차 추경에서 처음 신설된 사업으로 사업비도 올해 128억 원에서 359억 원 증액된 487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학습 진단 시스템 구축 예산에도 92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과제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그린 스마트 스쿨도 내년에 본격 추진합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은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 건물 2,835동을 미래형 학습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의 친환경 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대학교 원격 수업 관련해선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온라인 강의 콘텐츠 개발 등을 담당할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 원격 교육센터 설치 운영 예산으로 18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예비 교원의 원격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대학과 국립대 사범대학 28곳에 미래교육센터 설치 예산으로 79억 원을 책정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대비에 적극 나섭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현재 고등학교의 경우 2, 3학년까지만 무상교육 대상에서 고등학교 1학년도 대상에 포함시켜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해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을 조기 실시하는 곳도 있지만 이를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교육 분야 뉴딜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학교를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유연한 학습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률방송 유재광입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강 무리용 부담금이 재산권 침해라면은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부담금 납부자가 수질 개선의 이익을 얻고 있고 부과효율도 과하다고 볼 수 없고 헌법상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독도의 유일한 주민인 82살 김신열 씨의 딸과 사위가 독도로 이사를 가려 했지만 울릉군이 전입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김신열 씨의 사위는 장모님이 몸이 불편해 보살펴드려야 하는데 독도 상시 거주자가 아니어서 오래 머물 수 없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밥을 꼭꼭 씹어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3살 난 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던 20대 미혼모가 2심에서 3년이 감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성장 환경이나 그간 겪었던 일 등을 감안하면 참작할 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월하는 구급차를 그대로 들이받은 고의 사고를 낸 뒤 사고 처리부터 하고 가라고 구급차를 못 가게 하려다 응급 환자를 숨지게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택시 운전사 최모 씨가 그전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미 기소된 특수폭행과 사기 등 6개 혐의 외에 살인과 특수폭행 치사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